36조 전열과 열교환 보시겠습니다. 자, 전열과 열교환 중에서 열전달편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의 전달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도가 있고요. 두 번째, 대류가 있고, 세 번째, 복사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슨 법칙 따릅니까? 퓨리의 법칙 따르죠. 대류는 뭡니까? 뉴턴의 냉각 법칙 따릅니다. 복사는 뭐예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따릅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체 끝에서 고체 끝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고체 끝에서 고체 끝. 예를 들어서 여기 연소를 쭉 하는데 쇠젓가락을 갖다 대면은 끝에서 끝으로 열이 전달되겠죠.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럼 뭐 길이가 길면은 늦게 전달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체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열이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T1 도시다. 그건 T2 도시다. 요 면적을 우리가 A제곱미터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께를 우리가 D다. 요때 열 전도율 람다를 킬로칼로리 퍼 미터 H 도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때 빠져나가는 열량, 전도로 인한 열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Q는. 자, 먼저 한번 보면은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자, 여기 온도차가 여기 100도인데 여기 100도고 여기는 50도일 때하고 여기는 100도인데 여기가 10도씨일 때하고 이때 빠져나가는 양 차이가 온도 차이가 큰 만큼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T가 클수록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벽체가 보온재료로 되어 있느냐, 어떤 보온재료로 되어 있느냐, 쇠로 되어 있느냐, 목재로 되어 있느냐, 또는 무슨 펠트로 되어 있느냐, 여러 종류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크면 클수록 잘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온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0.1kcal per meter H 도시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온재 기준은 이하가 돼야 보온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0.02kcal per meter H 도시로서 아주 훌륭한 보온재, 단열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크면 클수록 잘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크면 클수록 잘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큰 문짝 열어놓는 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작은 문짝 열어놓는 거하고 나가는 열량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많이 빠져나니까 열량은 이게 크면 클수록 많이 빠져나가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이 빠져나갑니다.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거하고는 비례하겠죠. 그 대신 두께가 크면 클수록 적게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게 빠져나가는 건 밑으로 내려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전도의 법칙에서는 열량은 Q는 D분의 람다 A 델타 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D분의 람다 A의 T1-T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벽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벽이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이. 그래서 이 벽의 두께가 D1이고 여기가 D2고 여기가 D3다. 그러면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쳤을 때 열이 이때 열 전도율이 람다1, 람다2, 람다3다. 이때 이게 T1이고 T2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벽체를 빠져나가는 열량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Q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D분의 람다가 이렇게 람다분의 D의 A 델타 T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렇겠죠? 요거 안에 요거는 1분의 A니까 이렇게 하면 요 안에 곱하면 D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곱하면 A 람다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람다분의 D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자, 요거에 착안해 가지고 요거를 3개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써주면 되는 겁니까? 람다 1분의 D1 플러스 람다 2분의 D2 플러스 람다 3분의 D3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A 델타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람다 4 있다? 람다 4분의 D4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가 이제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36쪽에 보시면요. 퓨리의 전도 법칙은 이제 설명이 다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벽체에 전달되는 것. 맨 밑에 보시면요. 열 전도 열량은 열 전도율, 면적, 온도차에 비례하고 두께, 요 두께는 반비례한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이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두 번째, 대류가 있습니다. 대류는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퓨리의 법칙, 뉴턴의 냉각 법칙, 이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서 이렇게 열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그래서 요거 A고요. 요게 면적이고 요게 T1, 요게 T2다. 이거는 열 전도율이 알파라고 했을 때, 이 람다는 벽체 끝에서 고체 끝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길이에 관계되는 것이고, 열 전도율에 관계되는 거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제곱 H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Q라고 하는 것은 알파 A 델타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알파 A 델타 T. 그 다음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Q라고 하는 것은 복사라고 하는 것은 대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류는 가열된 유체는 비중이 가벼워가지고 밀도가 작아서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 그죠? 그게 대류입니다. 근데 복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사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매질 없이 열이 전달되는 거죠. 저 멀리 있는 태양이 우리한테 뜨거움을 주는 것, 따뜻함을 주는 거 전부 다 복사 아닙니까?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전도와 대류와 복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는 Q는 4.88 곱하기 입시론 방사율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T1의 4제곱 마이너스 100분의 T2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단위 면적이니까 면적을 곱하면 전체 열량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4.88에다가 요거 100의 4제곱은 10의 몇 제곱입니까? 8제곱인데 분모에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입시론 이렇게 뽑아내면은 이건 T1의 4제곱 마이너스 T2의 4제곱 이렇게 곱하기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스테판 볼츠만 상수에서 우리가 킬로칼로리 말고 와트로 나타낼 때는 보통 어떻게 하면 5.6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의
와트 퍼 미터 제곱, 그 다음에 K의 4제곱. 그래서 이걸 5.669를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4.88은 킬로칼로리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와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으로 나타낸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대류, 그 다음에 복사, 거기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38쪽에 보시면요, 빈의 법칙이 있습니다. 빈의 법칙. 자, 빈의 법칙은 세기가 가장 큰 빛의 파장은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람다 곱하기 델타 T가 콘스탄트하다. 두 개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앞전에도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필답형을 잘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작업형을 잘 하시는 분, 종종 저한테 이제 전화가 이렇게 한 번씩 오십니다. 이렇게 상담한다고 전화하시면, 저는 다른 거 다 하는데 단위 계산하는 거 포기하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단위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죠. 람다 m 곱하기 t가 b일 때, 요 두 개가 왜 곱하기인데 왜 이게 두 개가 서로 반비례냐? 잘 모르겠다. 요 두 개가 반비례하는 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이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콘스탄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수 곱하기 요게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람다 m 곱하기 t가 100이라는 수로 일정하다 했을 때, 람다 m이 100일 때는 t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100이 되겠죠. 요거는 만약에 50이 되면, 람다 m이 50이 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2가 돼야 100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만약에 10이 된다, 20이 된다, 그럼 얼마니?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0이 된다, 그러면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전부 다 1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100, 50, 20, 10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작아졌을 때는 1, 2, 50 반대로 커지잖아요. 한쪽이 작아지는데 반대로 한쪽이 커지는 거,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고비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콘스탄트하다. 그러면 이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일의 법칙 아닙니까? 보일의 법칙. 그래서 압력과 최적과의 관계는 콘스탄트하다. 압력과 최적과의 관계가 일정한데, 그러니까 압력과 최적은 콘스탄트하다면 압력과 최적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 압력과 최적의 관계가 콘스탄트하다면 압력과 최적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최적과 절대 온도와의 관계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그때는 밑에 분모로 하나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빈의 법칙은 파장과 절대 온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8쪽에 원형관의 열전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에가 텅 빈 것, 이게 홀로 파이프입니다. 중공축이 되겠죠. 그 중공축에 있어가지고의 열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에서 히트 트랜스퍼 그래가지고 열 전달에 관계되는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상당히 쉽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원형간의 열 전도는 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할 때 깊이 있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실기는 기본적인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그걸 적용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시험장에서 그것을 유도해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쓴다는 거는 그건 시간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당황해 가지고 공식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도를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이 유도된 공식 자체는 이제 본인이
공식을 딱 외워가지고 적재적소에 탁탁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 다음 장에 나오는 열설비 설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식들 자체는 딱 외우고 있다가 공식을 풀어가지고 대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현장에서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물론 유도해가지고 빨리 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 안 되고, 거기서 현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만 이렇게 소비하면은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당황은 당황대로 해가지고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원형간의 열전도 같은 경우는 공식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은 이 공식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 공식은 꼭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궁축이 있습니다. 중궁축이 있고요. 요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만 이제 끄는 거죠.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끊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이제 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에 대한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요 길이를 우리가 R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중궁축에 있어서의 요 면에 이루어지는 전열량은 얼마가 되느냐, 요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살두께를 우리가 D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고체 끝에서 고체 끝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퓨리의 법칙을 이제 인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퓨리의 법칙을 인용하는데, 이 열이 이동하는 어떠한 거리가 달라지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지면서 미층 면적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R1에서부터 R2까지 변화될 때의 전열량은 면적의 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면적은. 자, 면적이 A1에서 A2로 이제 바뀌는데요. 자, A1은 어떻게 됩니까? A1은 요 면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면적은 요 둘레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L 이렇게 되겠죠. 그죠? 2파이 RL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파이 R1, R1이 되겠죠? 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둘레에다가 전체의 길이가 이루어지면 전열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2파이에다가 R1에다가, 그죠? 요만큼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R1 플러스 D에다가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전열량 계산할 때는 그 면적을 우리가 대수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열 교환할 때의 온도차는 뭐 가지고 계산한다 했습니까? 대수 평균 온도차 가지고 계산하죠. LMTD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교환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쪽에서는 평균 온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